자, 봅시다.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본 게 제4장의 지적 청량에 대해서 우리가 봤죠. 지적 청량의 대상에 대해서 봤어요. 그럼 지적 청량의 의의는 경계와 면적과 좌표를 정하는 청량이 뭐예요? 대표적인 지적 청량의 의의가 됐었고, 지적 청량의 구분은 크게 기초 청량과 세부 청량으로 구분된다. 그러면 지적 청량 방법에는 뭐예요? 평판, 전자 평판, 경위, 전파, 강파, 사진 청량, 이성 청량 방법에 다르고, 가장 최근에 도입된 게 전자 평판이죠. 그러면 경위 청량은 뭐예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생각하고, 기초 청량의 절차 우리 한번 살펴봤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적 청량의 방법, 지적 청량의 대상 우리 별표가 5개 있죠. 44페이지 23종 그걸 반드시 확인해 두셔야 되고요. 자, 이 절과 관련돼서 이제 뭐가 나옵니까? 지적 기준점에 대해서 우리가 나오죠. 자, 지적 기준점 그러면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세 가지가 있죠. 바로 지적 삼각점이 있다고 그래서요. 지적 삼각점. 그 다음에 이제 지적 삼각 보조점이 있습니다. 지적 삼각 보조점. 자, 지적 동원점이 있죠.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거는 지적 기준점. 그래서 지적 삼각점하고 삼각점 요거 다르다고 매번 이야기했습니다. 삼각점. 이 삼각점은 뭐입니까? 대표적인 요거는 국가 기준점이 된다고 그랬죠. 국가 기준점. 그럼 지적 삼각점과 삼각점은 다르다. 요건 하나 잡아놔야 되고. 그럼 지적 기준점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요 지적 기준을 정하는 청량이 대표적인 무슨 청량이 되죠? 기초 청량이 된다고 그랬죠. 조금 전에 배운 거. 그러면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청량이 무슨 청량이냐? 기초 청량이다. 그러면 기초 청량에는 지적 삼각 청량, 지적 삼각 보조 청량, 지적 동원 청량이 있다.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죠. 여기서 지적 기준점은 대표적으로 누가 관리하느냐? 바로 시도지사와 지적소관청이 관리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는 거. 그럼 우리가 관련돼서 지적 삼각점은 이렇게 도트를 정하고 지적 삼각 보조점은 이렇게 이제 뭐예요? 지름이 3mm면서 이렇게 이제 검은 걸로 표시하죠. 지적 동원점. 그러면 이 정도 의미를 우리가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작년에 개정된 부분 그거 확인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45페이지 지적 기준점. 지적 기준점 그러면 일단 시도지사부터 자, 특별자치도시사라 지적소관청,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시지 요걸 잡아야 돼요. 지적 청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국가 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정하는 청량 기준점을 뭐라고 그러냐? 지적 기준점이다. 자, 지적 기준점의 종류는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건점이 있네요. 자, 지적 기준점의 표지, 특히 가로 1번, 또한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요걸 별표 3개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준비해놔야 돼, 이거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지적 기준점을 설치, 이전 복구, 철거하거나 폐기한 경우 그 사실을 고지해야 되며 지적 기준점의 표지의 설치, 자, 설치에 대한 고시는 지적소관청의 공보 행정편,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관보 없어요.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특별히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자, 지적 기준점의 관리, 지적 삼각점 선가는 시가 관리하고 나머지는 지가 관리한다. 요거 이제 1번 한번 체크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지적소관청이 지적 삼각점을 설치하거나 변경하였을 때 청량 선가를 시도지사에게 통보, 시도지사 국토교통부 장관의 통보가 아니라 시도지사 통보 요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적 기준점 요 정도만 정리해 두면 됩니다. 딴 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고요. 자, 그러면 47페이지, 45페이지, 46페이지인가요? 지적 청량의 어뢰, 지적 청량의 어뢰 이거 중요합니다. 자, 어뢰 절차.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지문을 정리해 보자고요. 1. 토지 소유자의 이해관계는 검사 청량과 지적 제소자 청량을 동그라미. 지적 청량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지적 청량 수행자 출처놓고요. 지적 청량 어뢰 동그라미.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1번 요 조문에 대해서는 세 가지 측면에서 보셔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지적 청량 수행자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되고요. 그러면 지적 청량 수행자는 대표적으로 지적 청량업자가 있습니다. 지적 청량업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 이게 이제 대한지적공사이 전신이 되죠. 대한지적공사. 자, 대한지적공사가 명칭이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바뀌었다는 거 해당되면서, 그럼 지적청량업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합쳐서 지적청량 수행자다라는 거. 그러면 지적청량 의뢰는 누구한테 한다? 지적청량 수행자. 의뢰는 지적소관청이 아니에요.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잡아 두시고요. 자, 지적청량업자는 누구한테 등록하느냐? 대표적인 경우는 시도지사 등록사항이라는 거. 국토교통장관 등록사항이 아니라 시도지사 등록사항이에요. 근데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무슨 등기함으로써? 대표적인 설립등기함으로써. 설립등기. 그래서 설립등기 의미를 잡아내야 되고, 여기에서 지적청량 대상 중에서 지적청량 수행자의 업무 범위에서 대해되는 거 두 개가 있네요. 대표적인 검사청량과 그 다음에 지적재조사청량. 자, 지적재조사청량. 요 의미를 다시 한번 봐야 돼. 그러면 지적청량 수행자의 업무 범위에서 제외되는 걸 골라라. 그러면 검사청량과 지적재조사청량을 골라야 됩니다. 그러면 이 1번 지문에 대해서는 지적청량 수행자는 지적청량업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있다. 얘는 설립등기, 얘는 시도지사 등록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지적청량 수행자한테 뭐다? 지적청량을 의뢰한다. 그러면 이걸 지적소관청으로 본치면 X가 돼요. 그러면 지적청량 수행자의 업무 범위에서 제외되는 거, 검사청량과 지적재조사청량. 아주 중요한 조문입니다. 1번에 대해서. 자, 그러면 검사청량과 지적재조사청량을 포함, 이러면 틀려요. 제외. 의뢰는 누구한테 한다? 지적청량 수행자. 요걸 잡아야 돼. 자, 지적청량 수행자는 지적청량 의뢰를 받을 때 청량기간, 청량일자 및 청량수수료 등을 기재한 지적청량 수행계획서를 다음날 줄잖아요. 다음날 지적소관청 따로 줄잖아요. 지적소관청 시도지사에 제출한다. 24일 2.5점짜리죠. 다음날까지 누구한테? 지적소관청. 그 두 군데를 포인트 잡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과 5번을 우리가 보죠. 청량기간은 5일 동그라미. 청량검사기간은 4일. 그래서 우리 청량기간은 5일로 하며 검사기간은 4일. 다만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청량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일 게 4일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그래서 4번, 5번 확인해 두셔야 되고, 6번 합의에 대해서는 작년에 출제됐죠. 그래도 또 확인해 놔야 돼요. 그러면 합의를 하게 되면 전체 기간의 4분의 3, 5분의 3이 아닙니다. 작년에 5분의 3으로 출제됐죠. 4분의 3 청량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4분의 2는 청량검사기간으로 본다. 그래서 지적청량 의뢰와 관련돼서 1, 2, 3, 4, 5, 6 요거는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6개를 반드시 숙지하면서 문제풀이로 오셔야 돼요. 대충 해서 오지 마시고. 지적청량 성과의 결정, 지적청량 검사, 요게 또 아주 자주 출제되는 거예요. 검사청량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47페이지 동그라미 2번 요걸 별표 새겨놓으세요. 맨 위에. 자, 그러면 검사청량에서 제외되는 거 경계보건청량과 지적현황청량 24회 때 2.5점짜리고 또 올해 득세할 가능성이 있어요. 47페이지 동그라미 2번 다시 한번 확인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가로 2번에 지적청량 성과의 검사 방법과 검사 절차 요걸 잡아놔야 돼요. 자, 1번을 특히 별표 새겨놓고, 자, 이게 개정 전하고 개정 후의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지적청량 수행자는 청량부, 청량결과도, 면책적정부 등 청량성과 파일에 대한 청량성과에 관한 자료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 그 성과의 정확성에 관한 검사를 받아야 된다. 다만 지적삼각 청량성과 대상 작고요. 지적경위의 청량 방법으로 실시한 지적학정 청량성과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서 검사를 받아야 된다. 요 기억과 니언을 조심해야 돼. 면적규모 이상 그러면 시도지사고, 면적규모 미만 지적소관청. 요 기억과 니언은 개정 전하고 개정 후에 차이가 나타나는 점. 요거 아직 출제가 안 됐으니까 대비를 단단히 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46페이지와 47페이지 일단 요 두 페이지는 달달달달 숙제해놔야 됩니다. 숙제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 페이지가 됩니다. 그래서 46, 47페이지 잡아두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자 보시죠.
자, 지적 측량의 적부 심사 절차. 여기 이제 또 절차. 올해는 절차도가 나와요. 자, 작년에 지적 측량 적부 심사와 관련돼서는 바로 대표적으로는 지적위원회 업무 범위가 출제돼서 출제 예상이 됐던 겁니다. 전무 범위. 업무 범위에 대해서 출제됐고, 그 다음에 이제 재척 사유와 관련돼서 우리가 출제됐어요. 재척 사유. 자, 그렇다면 이제 올해는 뭐가 출제될 수 있느냐? 그러면 지적 측량 적부 심사, 재심사 절차도가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절차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절차 부분에 대해서. 발표가 5개 들어가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 하나씩 따져보자. 자, 시도입니다. 자, 시도에 뭘 둔다고 그랬어요? 자, 이어졌는지 테스트 한번 해보자고요. 자, 지방지적위원회가 되죠. 자, 지방지적위원회는 대표적으로 뭡니까? 얘는 적부심사를 하는데요. 적부심사. 자,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가 있죠.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뭘 두죠? 이거는 대표적인 중앙지적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지적위원회. 자, 중앙지적위원회는 대표적으로 그러면 요거는 적부, 재심사 등 업무 범위가 늘어났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를 이제 왔다 갔다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절차도, 자, 그렇다면 이제 뭐 하나씩 왔다 갔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시도에 청구인이라는 게 있어요. 청구인. 자, 청구인. 자, 불만은 아무래도 가졌겠죠. 청구인이. 그러면 청구인은 대표적으로 누가 있느냐 한번 따져봅시다. 자, 청구인은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 측량 수행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근데 지적 측량 수행자는 또 둘이 있죠.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바로 지적 측량 업자와 자, 지적 측량 업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다음 중 지적 측량 적부 심사의 청구인이 아닌 것. 1. 토지 소유자. 2. 이해관계인. 3번 지적 측량 업자. 한국국토정보공사. 그 다음에 5. 자, 토지개발공사.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대한지적공사 나온 다음에 요 정도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테스트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우리 한국국토정보공사 그 자체로는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요 단어의 의미는 또 간접적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확인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갑니다. 청구인이 시도지사를 거쳐갑니다. 거쳐가요. 이 거쳐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중요한 단어야. 그래서 요게 별표 5개짜리가 돼요. 거쳐갑니다. 개정 전하고 개정 후에 차이가 나타나고요. 그러면 이제 30일. 자, 30일. 자, 30일에 해부를 해줘요. 해부. 그래서 해부 30일 시도지사가. 그러면 지방지정 적부심사를 60일에 결정을 해야 돼. 그래서 1차 현에서 2원의 결정으로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자, 결정이 됐으면 여기는 이제 지체 없이 보내줘요. 지체 없이. 누구한테? 지체 없이. 누구한테? 시도지사한테 보내주고요. 송부해주고. 시도지사는 이제 청구인한테 뭐다? 7일에 통지해줍니다. 그래서 통지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절차도가 이제 하나씩 떨어지죠. 그래서 여기 30일, 해부 30일, 심의 의결 60일, 연장 30일, 지체 없이, 그 다음에 7일에 통지해준다. 그래서 한번 A4 용지에 써보면 이게 다 결정이 됩니다. 한 번만 써보세요. 한 번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로 가죠. 자, 청구인이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90일에 결정을 해야 돼요. 90일에 이제 90일이 지나면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재심사 청구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여기도 거쳐입니다. 거쳐가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똑같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 보죠.
자,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 그럼 여기는 뭐예요? 세부 30일. 자, 심의 의결 60일. 연장 30일. 지체 없이 송부해주고 7일 통지. 시도지사한테 보내주고 지적소관청. 무슨 정정하라? 바로 직권 정정하라. 이게 바로 지적청량 적부심사 절차도가 됩니다. 이게 한 문제짜리니까. 자, 여기 올해 이제 출제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제 날짜와 기한을 정확하게 우리가 숙지해 둘 필요가 있어요. 제발 부탁합니다. 더 배운 회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47페이지와 관련돼서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자, 지적위원회가 있네. 지적위원회는 두 가지가 있죠. 지방지적위원회와 중앙지적위원회가 있죠.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의 중앙지적위원회를 둔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작년에 출제됐겠죠. 그래서 티귿 지적청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 줄쳐 놓고요. 그래서 재심사를 제한 기역, 니은, 기역하고 니은하고 리을, 미음 이거는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출제가 됐고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보죠. 자, 가로 1번의 중앙지적위원회 구성입니다. 자, 중앙지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한 명을 포함 동그라미. 자,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자, 그 다음에 2번하고 4번을 좀 매치시켜야 돼. 동그라미 2번과 4번. 그러면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지적 업무 담당 국장이,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 업무 담당 과장이 됩니다. 그렇다면 위원장, 부위원장은 임기가 없다라는 거네. 그렇다면 4번으로 가죠. 동그라미 4번.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 이러면 돌아버려. 포함이 아니라 제한 임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그걸 조심해서 벌어놔야 돼. 4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고요. 자, 4번과 5번하고 6번은 한번 읽어보면 돼요. 가로 2번의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요 제척은 빠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출제된 게 요 제척 기간이 출제가 됐죠. 작년에 출제된 게 1번이 출제 예상이 됐던 거거든. 작년에 추가가 됐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맨 밑에 중앙지정의 회의에 대해서 봅시다. 자, 회의에 대해서는 특히 오른쪽 그 다음에 49페이지 3번하고 동그라미 3번 회의는 제재기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기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래서 이 의결 종족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놓고 그 다음에 특히 5번에 대해서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때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5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 서면 또는 구두 통지. 이름 틀려요. 3번, 5번 확인해 두시고. 자, 이번에 지적청량의 적부심사. 여기가 이제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5점. 자, 청구인이 됩니다.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청량 수행자, 지적청량업자, 한국국토정보공사. 그러면 거기 메뉴에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청량 수행자는 지적청량 성과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에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라는 동그라미 지방지정인의 지적청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항상 문제를 풀 때는 이건 뭡니까? 자, 심사다. 심사 그러면 뭡니까? 시도지사. 즉 심사 그러면 중앙지방지적위원회 시도지사. 그러면 재심사 그러면 중앙지적위원회 국토교통부 장관. 이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1번 아주 중요한 문장이고요. 자, 가로 2번에 지방제 해부 30일 줄쳐놓고요. 그 다음에 지방지정의 심의 의결 60일. 그래서 맨 밑에 60일. 연장 30일. 부득이한 경우 30일 잡아놓고요. 자, 뒷장을 넘겨봅시다. 의결의 소의 송부는 지체 없이, 두 번째 지체 없이 7일이 아닙니다.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송부한다. 가로 5번의 의결서의 통지는 7일입니다. 여기서 조심할 거는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 및 이것도 과거에 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다시 한번 잡아두고. 자, 6번의 지적청량 적부 재심사 청구. 재심사 그랬으니까 이제 중앙으로 가야죠. 지방지정의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정의 의결을 불복할 경우 그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1번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두시고 나머지 대해서는 이제 똑같다고 잡아놓으시면 돼요. 그럼 오른쪽 가로 9번에 지적소관청이 등록사항 정정, 청량성과의 정정. 그래서 직권 정정이라는 거. 가로 9번 옆에다 직권 정정 사유를 우리가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뭡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지적편,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한번 포인트를 잡아서 요약 강의가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집어가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꼭 집어가야 될 거. 자, 1장입니다. 자, 1장에 대해서는 뭐다? 지적청설이죠. 지적청설로서 여기에서 꼭 확인할 거 있다고 그랬죠. 자, 필지하고 양입지의 관계 꼭 잡아놔야 되고, 필지와 양입지 관계 따져놔야 되고, 대표적으로 뭡니까? 지번, 그 다음에 이제 지모, 그 다음에 지모, 그 다음에 면적, 그 다음에 경계. 그래서 우리 1장에 대해서 꼭 잡을 거는 요 필지와 양입지의 관계, 양입지 제한 요건, 그래서 지번 한 문제, 지목 한 문제, 면적 한 문제, 경계 한 문제. 그래서 많이 출제되면 1장에서 5문제 출제가 예상이 되고요. 자, 2장과 관련돼서 2장은 뭡니까? 바로 2장에 대해서는 지적 공부였죠. 지적 공부에 대해서는 뭡니까? 대표적으로 자, 지적 공부별 등록사항에 대해서 공부사항 이거는 두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그 도표 반드시 확인해 놓고 문제 풀이하러 오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출제된다면 대표적으로 바로 지적전산 정보 자료 이용에 대해서 그래서 전국 단위, 국시지, 시도 단위, 시지, 시군구 단위 그거에 대해서 꼭 확인을 하는 이거는 지적공부별 등록사항에 대해서 우리 두 문제짜리니까 꼭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3장에 대해서 3장은 토지이동입니다. 자, 토지이동에 대해서 토지이동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합병과 관련돼서 우리 독자적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합병 정리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야? 육지가 바다로 된 경우, 바다로 된 토지의 경우, 요거 한번 확인해 두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직권정정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놔야 돼. 직권정정. 그 다음에 이제 소유자 정리에 대해서 확인을 해 두시고, 소유자 정리.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등기 촉탁 및 등기 촉탁과 그 다음에 통지와 관련돼서 꼭 확인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3장은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자, 4장에 대해서는 뭡니까? 대표적으로 4장은 조금 전에 했죠. 4장은 이제 불러보죠. 지적 청량으로서 자, 지적 청량과 관련된 거죠. 지적 청량. 자, 지적 청량과 관련돼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지적 청량의 대상. 이거는 무조건 출제되는 겁니다. 자, 지적 청량의 대상. 그 다음에 지적 청량의 의뢰 절차. 자, 지적 청량의 적부심사 절차. 자, 지적 청량 적부심사 절차. 요거에 대해서 벌써 뭡니까? 문제 다 정해졌죠. 봐봐요. 만약에 100% 출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에서 6, 7, 8, 9, 그 다음에 10, 11, 12 딱 정해져 있죠. 그래서 그 정도만 테마로 해서 외워두시면 우리가 무난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자, 문제 풀다가 이해가 안 되면 뭐 빨리 들어요. 스피킹에서 우리가 6강을 강의해 놨잖아요. 그래서 지적 문제 풀리지 않으면 빨리 가서 한번 빨리 들어서 풀면 우리가 지적 문제가 잘 풀리지 않겠습니까? 또 문제 풀릴 때 우리가 또 요약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또 한번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에 계속적으로 리마인드 해두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쉬었다가 계속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